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델로 오신 발의 소유자는 저희 학생 어머님이시고요. 당뇨가 있으셔서 현재 인슐린을 하시고 계시는데, 원래 일반 고객이면 저희가 인슐린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안 받아요. 왜냐면은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염이나 합병증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 1형 당뇨랑 이렇게 인슐린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고객으로 아예 안 받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당뇨에 있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한 거고, 그리고 어머님이니까 관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당뇨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관리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시면은 마음 편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은 발톱 5개가 다 문제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심이 박혀 있는 것처럼 까만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안쪽에 이렇게 심이 박혀 있죠. 이게 이제 발톱이 구겨지고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톱이 두꺼워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속에서 구겨지고 무너지면서 베드랑 뜯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안에 출혈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안쪽에 아주 얇은 이렇게 뾰족한 발톱이 있을 거예요. 살이. 그래서 그걸 잘못 자르면 출혈이 일어나요. 어머님이 아마 그냥 훅 잘라버리셨을 건데, 요 안에 살이 요렇게 아주 얇게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두꺼운 발톱 스케일링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자주 보시던 발톱이라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잘 보기 힘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뭘로 자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를 때 끝에 살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손에서 보면은 하이포니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안쪽에서 바퀴 건조되면서 이렇게 딸려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잘리면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로 균이 또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계속 더 악화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형태가 너무 변한 분들은요, 발톱을 그냥 자르시면 안 되고 저희처럼 이런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두께 조절을 먼저 하고 안쪽에 잘라도 되는 것과 자르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한 후에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어머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물에 불려서 말랑말랑할 때 많이 잘라요. 고를 때 그냥 확 잘라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자르면 안 되는 것까지 잘라서 안에 상처가 나고 균이 또 확장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엄지발톱 하나만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만 저 하는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써보라고요. 네. 이렇게 피부가 너무 약해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테이핑을 한번 하고 하면, 혹시 본인이 드릴에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도 좀 덜 불안하지. 이렇게 하면. 그죠? 사이드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대신 알코올은 지금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떨어져 나와요. 다시 보세요. 잡고 이제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요. 얘가 여기까지 와서 닿아도 살에 비트가 안 닿으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면 냄새 나지 않냐 하는데, 지금 냄새 나요? 안 나죠? 전혀 안. 못 맡아요, 잘. 아, 그래요? 냄새를. 비염. 우리 업의 또 슬픈 지병이죠. 비염이 있는데 약간 고소한 향이 나요. 사실 지금 어머니 발톱.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썩은 그거 냄새 나는 건 뭐예요? 그 썩은 오징어 냄새. 암내 같은 게 발끝에서 나요. 근데 왜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안에 살이 썩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약 쓰시고 그 제품 같은 거 쓰시고 나름 꽤 관리를 잘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살이 썩거나 피부가 상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야. 당뇨 때문에 그런 거지.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밖에 두꺼운 건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만져보셔도 돼요. 딱딱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원래 이 테이핑을 안 하니까 그냥 요렇게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하면 아까랑 다르게 안에 보면은 까만 점들이 있죠. 네. 이거 다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구겨지고 망가지면서 걔네들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안쪽에 이제 들뜨면서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발톱을 자를 건데, 이 발톱을 자를 때 선생님이 쓰셨던 거
얘도 한쪽 날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요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자를 때 이 니퍼의 끝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게 한쪽 날이 이렇게 민자잖아요. 저희 것도 그렇거든요. 저희 것도 보면은 이렇게 한쪽 날이 민자예요. 요런 걸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날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반대쪽 볼게요. 여기서도 바로 딱 자르지 말고 이미 떠 있는 거 확인되셨잖아요. 살살살 들어가서 위에 있는 발톱이랑 연결됐는지, 밑에 살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발톱 해주고 바로 끝까지 가시지 마시고 중간에서 먼저 커팅. 이때도 한 번에 빵 내리지 마시고 살짝 내리면서 어머니 발가락 끝에서 오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 내가 자를 때 실수로 피부 조직을 건드렸다 그러면 살짝 누를 때 아프면 발가락이 까딱하거나 힘이 쇽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방금 커팅되는 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저 니퍼랑 다시 보세요. 다르죠? 얘가 훨씬 더 날이 안정적으로 커팅이 되는 거예요. 쟤는 하면은 되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발끝에 느낌이 좀 나는데 얘는 되게 안정적으로. 다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거. 네, 파고 들어가 있는 것들 제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 뿌렸더니 바로. 다시 안쪽에 제가 드릴을 원래 더 하고 하는데 어머님한테는 하지 않은 이유가 피부가 일단 약하시고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너무 많이 제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거하고 최대한 남겨놓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제거를 할 거라 드릴을 더 안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하시면서 다시 커팅. 지금 제가 그쪽으로 그냥 했는데 원래 손으로 가리고 하세요. 다시 끝쪽에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올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다시 잡고 커팅 하면 안쪽. 하고 큐렛으로 사이드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안에 피부가 보이세요? 안에 씹혀가지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피부가 봐요. 다 떠 있죠. 네. 안에서 이제 균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데가 안정적으로 못 붙어 있고 다 이제 상해가지고 삭거든요. 균이 생기면 피부뿐만 아니라 발톱도 삭아요. 그래서 그런 삭은 것들이 이제 뜨고 있는 거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두께 보고, 자 여기서 제가 이 두께는 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밑에만 건들게요. 그냥 건들기만 해도 후두둑 떨어지죠. 시원하세요? 신기하죠? 발톱이 이렇게 갈려 나가니까. 자, 요때는 그냥 하시지 마시고 힘을 조금 줘서 하면은 갈려요. 보면서 길이 조절하면서 보면서 아 갈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갈아주면서 다시 힘 빼주세요. 네, 감사해요. 고객분들 힘을 주면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 내리는 게 안 돼요. 힘을 빼셔야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큐티클. 아까 오프비트 그거는 되게 날이 강하니까 제가 큐티클 가까이 못 갔잖아요. 다이아몬드 비트는 힘 빼고 가면은 피부가 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을 주면은 피부가 상해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지금 피부가 되게 약하신 상태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피부에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표면 정리하면서 사이드는 아주 부드럽게 살짝만 들어갈 거예요. 발톱 표면과 사이드 떠있는 부분들 각질층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비트의 표면을 이용해서 떠있는 피부 조직들도
각질층이니까 깨끗하게 케어해 주시면은 훨씬 깔끔하게 케어가 완성이 됩니다. 보여요? 피부 살짝 당겨주시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서 커팅 들어가요. 연관호사 석션. 옛날에 무슨 드라마였지? 그 의학 드라마 할 때 옆에서 왜 막 석션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우리 샵에서 선생님들끼리 그거 되게 유행이었거든. 먼지 털어라 이거를 석션 막 이렇게. 원래는 손가락에 더스티가 있는데 그걸로 털면서 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면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끝으로, 그죠? 톡톡톡톡 튕겨서. 항상 보시면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쪽 모서리가 잘 안 돼요. 와우, 석션 나왔어. 여기 오른쪽 모서리 살짝 당기시고 오른쪽 코너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흡진 드릴 쓰시면 이런 게 편해요. 지금 저기 흡진 드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원장님 거로 써드리는 건데, 흡진 드릴로 하면 이렇게 톡톡톡 튀면 안으로 다 흡수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안쪽에 보시면 말려있던 것들 거의 다 정리 다 됐죠. 그죠? 안에 살 완전히 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발톱을 펼치겠다고 위에서 역핀칭을 해버리면 안 보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잘 보이죠? 역핀칭을 해버리면 속은 더 또 찢어지면서 또 균이 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교정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균 때문에 말려든 거잖아요. 균을 지금 아이고 놀라셨죠? 균을 최대한 지금 없애놓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약만 잘 쓰시고 건강한 발톱만 내려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건강한 발톱이 내려오면서 말릴까봐 저희가 위에다가 교정을 해드리는 거지. 혹은 살이 치고 올까봐 복원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끝에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갈면서 들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정리해도 될지. 아침에 미국에 다 배우고 미국 간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또 다시 자격증을 따야 돼서 거기 학원을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대요. 유니쌤. 학원에 가고 있는데 학원에서 배우질 못하고 자기가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계속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내가 돈 받고 가르치라 그랬어. 학원 차려야겠다. 자, 요 정도만 하고. 어머니 발 어때요? 신기하죠? 한번 볼게요, 어머니.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방향이랑 이런 거 보여주려고. 자,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피. 피도 피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노랗죠. 여기 요거. 얘네들 지금 사실은 다 긁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이사이에 살아있는 혈관이랑 엉겨있는 부분이라 잘못하면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건강한 분이다. 그럼 이제 저희는 드릴로 조금 힘을 줘서 갈아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건강하지 않은 분이라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갑자기 집착을 하고 싶게 돼요. 왜냐면은 이걸 갈면 갈리거든. 근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어떤 병이 있다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거나 네. 뭐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게 지혈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알코올을 넣으면 네. 아까 밖에 딱딱한 게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요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네. 살살살살 긁어내면 네. 긁혀 나오기 시작해요. 큐레이스로. 보이시죠? 네. 요렇게. 네. 근데 요 그냥 일반적인 큐렛도 되고 우리가 제품 준 거 중에 큐렛 없었지 이번에는. 예. 이제는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이거 나중에 들어오면은 하나 사세요. 이게 큐렛인데 사이드가 톱니처럼 된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있어요? 네, 왜 안 예. 갖고 왔어? 그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큐렛 톱니 큐렛 약간 이렇게 그래요. 오돌오돌하게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네. 갖고 오면 돼요. 요걸로 요 사이드를 이렇게 긁어내면 일반적인 큐렛보다 훨씬 더 쉽게 긁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음. 관계 메시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당뇨가 아니었으면 더 진행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진행할 수 그렇죠. 있어요. 당뇨기 더 깨끗하게. 때문에. 일반적 당뇨 환자는 받으면 좀 안 되겠네요. 그냥 당뇨 좀 관리되고 약만 드시거나 약 안 드시고 그냥 식이요법으로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형 당뇨나 아니면은 어머님처럼 인슐린을 맞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야 이제 우리 엄마니까 그냥 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독해드리고 또 관리해드리고 뭐 알고 그 병원 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일반.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관리가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톱이 조금밖에 안 남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더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해드릴 거예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다 계속 파줘야 되죠. 계속 파면은 일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일정하게 좀 이렇게 긁어서 최대한 깨끗하게만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다 균이 사는 집이에요. 균들이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균들이 자기가 살려고 발톱을 파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거기다 새끼를 놓고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여기 느낌 오셨어. 네. 이제 이렇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발톱에 의해서 밑에 어머님 베드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요 뾰족한 게 생길 거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버리니까 안에 또 출혈이 생기고 밀리니까 또 출혈이 생기고 사이드 발 주변에 있는 이런 굳은 살 같은 경우에는 드릴로 정리해 주셔도 되고 우리 이번에 화일 있잖아요. 요거 요 화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데미지가 없어요. 발가락 주변에. 일반적인 화일은 커팅이 많이 되면은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발 주변에 이런 거스름이들이 조금 관리가 돼요. 힘주지 마시고 그냥 쓱쓱쓱쓱 갈아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이건 털어주시면은 다시 깨끗해지거든요. 옆에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네, 거죠? 당연히. 네. 해드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비트. 입으로 낸 소리라며? 아, 그래.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요런데 마무리. 더 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그 참는 게 되게 힘들어. 맞아요. 왜냐면 더 할 수 있는 게 눈에 느껴지는데, 여기 정도까지만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교육할 때 이론 교육할 때 설명드린 게 내성 발톱이 되거나 발톱이 말리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위에 예쁜 발톱이 내려오면서. 그럼 평평하게 내려오면 이제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눌려지니까 여기 출혈이 일어나고 상처 일어나고 계속 균이 확장되신 거지.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 여기 너무 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 하얀 거 있죠? 네. 이거 다 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깨끗하게 길러 내려야 돼요. 아. 여기 그러면 중간에 이제 교정이나 뭐 복원할 필요는 지금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렸다. 그러면은 이제 BS를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젤을 이용해서 복원을 한다거나 지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요만큼만 비어 있잖아요. 네. 2회차 한 1주나 2주 혹은 3주 후에 오시면 이 살들이 평평해지거나 네. 아니면 치고 올라오거나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이 살이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해서 눌러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예. 근데 이제 또 그 고객분들 중에서 아 나는 예쁜 발톱이 하고 싶은데 컬러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전체를 다 복원할 필요는 없잖아. 네. 여기서 얇게 들어가서 요 부분을 하이 포인트로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만 익스텐션해서 살을 살짝 당겨 내려서 요렇게 모양 너무 크지 않게 잡아주고 위에 컬러링 해드리면 돼요. 그럼 이제 살치고 올라오는 건 없겠죠. 네. 신기하죠? 네, 발가락 고맙습니다. 안녕.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좋아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